네, 저는 그 부산에 살고 예, 30대이고요. 예, 예. 22년도에 네. 대기업 통해서 그, 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이요? 네, 네네. 거기서 이제 울산에, 울산, 네. 네, 투자를 하나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2년이 되거든요. 예, 올해 8월에 2년이고, 네. 전세는 11월에 만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투자금은 그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고 수리까지 해서 네.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9천이 뭐가 들어간 거죠? 9천이? 투자금 얘기하는 거 아, 아니에요? 투자금? 총 네. 투자금이요. 네, 네, 네. 네, 수리는 한 2,60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갭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한 5천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마무리 다 하고 나니까 9천 정도 들어갔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들어갔고 제가 그거는 남편 명의고요. 예, 제 명의가 그 청약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거는 1월 달에 이제 매도를 해서 예, 투자금이 조금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예. 주변에서 저 부산이 조금 싸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 내 집 마련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있는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울산을 매도하고 조금 남는 차액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울산이요? 네. 네. 그래서 그 울산을 지금 현재 조금 손해 보더라도 처분하는 게 괜찮을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분양권 1월 달에 매도하시고 남은 가용 가능한 투자 자금은 얼마 되시는 거예요? 1억 정도 돼요. 1억.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제 아쉬운 상황이니까, 그죠? 네, 네. 예, 팔고 이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걸 안 팔면은 사실 투자금이 많지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느 정도 회수가 돼야 되니까, 네. 예, 팔고 내 집 마련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저 아시는 분도 최근에 이제 오셨었는데, 이제 집이 한 6채, 7채 있는 거예요. 이런 소형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네. 자산은 한 뭐 2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순자산은 한 4억 정도 되려나? 예, 그러니까 5채.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이제 원룸에 사시는 거예요, 원룸. 네. 예, 근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맞냐고 봤을 때, 또 이제 그분은 당연히 혼자니까 그냥만 솔로는 사는데, 괜찮아요. 그나마인데, 네. 이제 가족들 있고 자녀들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거주 조건이 열악한 데서 사는 게 과연 맞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네, 자녀는 없고 자녀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네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단련이 되어 있는데 네, 그냥 멀리 보고 네, 조금 또 동네를 좀 좋은 동네에서 살아보는 것도 네. 좋더라고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네.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고, 이제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이제 새 아파트가 또 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의외로 갭투자보다도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한 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과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알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채 막 4채, 5채 이렇게 막 지방에 다 갭투자해서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제 1주택, 2주택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알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공부가 부족해서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걸 가지고 이렇게 네. 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쵸. 투자는 하겠는데 막상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더군다나 네. 이제 지금 마이너스로 파셔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네네.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네.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또 이런 방법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꼭 거기서 말하는 그 방법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는 거고, 그 네.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진짜로. 그거를 조금 밖에 나와 보니까, 한 걸음 나와 보이죠. 보니까 예. 다양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예. 네, 그리고 경주마처럼 예, 예, 예. 달렸는데, 지금은 네, 네.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생님, 그러면 네, 그 마이너스가 많이 나더라도 네. 조금 하는 게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은 진짜 마이너스인데 저희가 수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한 4천 정도 마이너스 나면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내가 이제 그 네. 부산도 사실은 잘만 찾으면 또 4천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아니면 이게 지금 그 사신 지 1년 되셨다고요? 8월 되면 2년이에요. 아, 2년. 그러면 네. 이제 부산에 아파트 사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부산에 앉는 아파트를 당장 입주를 안 하더라도 뭐 전세 끼고 사거나 사놓고 내가 좀 당장 한 2, 3년 월세로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비과세. 근데 어차피 이건 비과세도 의미가 없는 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네, 예, 네,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3년 안에 올라주면 비과세 되는 구간 되는 세금 안 낼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뭐 3년 안에 뭐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부산이 만약에 3, 4천이 올라주면 네, 좀 손해가 좀 그래도 상쇄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파는데 좀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부산이 실실은 안 됐지만 4천 정도가, 네.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올라줬으면, 네, 네. 아이, 그냥 이거 4천 손해봐도 3, 4천 손해 볼만 하지, 뭐 이렇게도 파실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하나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 부산에 저희가 그 입지가 좋은 곳에 구축을 보고 있는데 네. 거기는 진짜 살기가 괜찮은 동네인데 네. 거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신축에 또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부산도 네, 점점점 입지가 더 정말 좋은 곳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입지 좋은 구축이 괜찮을지 아니면 거기가 입지가 좋지 않진 않지만 완전 메인은 아닌 신축이 괜찮을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구축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잖아요. 예. 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 입지가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네. 그런 신축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법칙이 동일하게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딱 그 수학 법칙처럼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네. 예, 이게 모든 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또 트렌드에 따라서 시기별로 다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갭 투자 할 수 있었던 그 과거에는 그게 취득세도 다 1%대였으니까 여러 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2주택, 3주택 8%, 12%인데 사실 이걸로 개수를 늘려서 자산을 불리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입지 좋으면 무조건 구축을 사야 된다. 이게 꼭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신축도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축에 살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커뮤니티에 따라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신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입지 좋으면 무조건 구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제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 입지가 좀 떨어지면 신축도 나쁘지 않는데도 또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산 실거주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부산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으니, 네. 그러면 부산도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투자 겸 실거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고, 음. 지금 안 하고. 실거주가 지금 저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월세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갭으로 하려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실거주를 하면서 2년 있다가 또 그거를 전세 주고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팔기가 전 힘드시면 네.
집을 하나 갭으로 미리 사놓고 실거주할 집을 미리 사놓고요. 미리 사놓고 좀 기다려보. 그러니까 당장 입주를 하지 말고 네. 미리 사놓으면 그래도 돈이 좀 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실거주를 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2, 3년 있다가 이제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그 돈 좀 보태가지고 실입주 전세금 빼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오랜만에 대기업 얘기가 나와서 네. 대기업은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되셨고 어떻게 울산에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를 어떻게 했냐면, 네. 정말 저 경제관념이 없었거든요. 예. 정말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아예 돈이 이런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 2배로 뛰더라고요. 예. 2020년도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갖다가 어떤 그 특강 같은 걸 듣게 됐어요. 네, 특강 같은 걸 듣게 됐고, 유튜브 통해서 보다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한 첫 번째 강의가 대기업 강의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래서 예. 네, 거기 이제 커리큘럼대로 몇 가지 강의를 듣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임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청주, 천안, 울산, 창원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이 괜찮게 갔어요. 다니셨네요. 그때 그 흐름대로 다 다니셨네요. 정확하게. 네네네. 다니고 그 중간에 다닐 때는 그 수업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업이 이제 광클이 잘 안 돼서 저희끼리 그냥 천안 간 곳도 창원 간 곳도 다 저희끼리 그냥 갔어요. 그러면 네. 이 울산도 그 조별로 같이 가서 그냥 아름아름 가서 네, 사신 거고? 조별로 간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친해지신 분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거든요. 다 퇴사를 다 했고. 왜 다 퇴사하셨습니까? 다 퇴사를 각자 도생으로. 각자 도생으로? 네,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여쭤본 게, 저희 대기업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대기업에. 네. 어떤 후기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첫 경제 공부가 대기업이었고, 네. 아주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군요, 예. 네, 아주 잘 배웠고, 이제, 네. 근데 거기서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약간 경주마가 되거든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좁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만, 근데 약간 안경을 벗고 나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동생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면 가라고 한다, 안 한다? 첫 강의 하나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알게 해준 곳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아닌 점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단하는 거죠. 뭐. 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계속, 왜냐면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강의를 이제 계속 해야 되고 수강생들 늘려야 되니까, 이제 시야가 계속, 저는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야를 계속 좁혀서 경주마처럼 해서 그래야지 이제 계속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발짝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은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잘. 강의를 계속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강의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혹시 수업료 많이 내셨어요? 수강료 혹시 얼마나 내셨을까요? 500만 원 정도. 500이요? 네, 그 정도 많이 하는 500? 다 해서, 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대기업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21년부터 22년까지 있었으니까.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네.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와. 1년 조금 넘었고, 근데 이제 강의도 있고,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은 좀 괜찮던가요? 상담을 울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상담도, 아, 상담은 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괜찮았다. 네. 응.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그 강의 초반에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거를 너무 그 뭐 기본반, 기초반, 뭐 중급반, 심화반, 실전반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서 남는 것도 없고 사실 투자라는 게 사실은 심화반, 전문가반, 뭐 실전반 무슨 뭐 연애연반, 무슨 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제 생각은 어차피 투자라는 게 이제 공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투자는 이제 하면서 이제 본인이 몸으로 이제 하시면서 이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강의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대기업에 뭐라고 해도 음, 거기는 상장을 할 겁니다. 어. 떼부자가 될 겁니다.